안녕하세요. 송광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이영관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력 향상을 위한 순환식 운동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는 근력 및 근지구력의 정의,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력 및 근지구력 증진의 원리, 세 번째는 근력 근지구력 마찬가지입니다. 근력 트레이닝의 원리, 네 번째는 근력 운동의 강도로 쓰이는 RM, 다섯 번째는 종합체력 향상을 위한 순환식 운동입니다. 자, 목차 한번 확인하고요. 자, 먼저 근력 및 근지구력의 정의입니다. 우리 저번에 그 팝스 학생 건강 체력 검사 할 때 근력과 근지구력의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분명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근력은 무거운 물체를 들 때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근지구력은 근육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근력은 한 번에 얼마나 큰 힘을 내는가, 내가 한 번에 어디까지 힘을 낼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고, 근지구력은 얼마나 오랫동안 힘을 쓸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력은 최대 힘이 얼마나 나는지 최대 힘을 측정하는 거고, 근지구력은 그 힘을 몇 번, 몇 회, 아니면 몇 초, 얼마의 시간 동안 반복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 악력,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팝스 검사로 악력계를 주먹으로 꽉 쥐어서 한 번에 손에서 힘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악력을 측정할 거고요. 그 다음 배근력,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 그 복부가 아닙니다. 복부가 아니라 등 배자 써서 등의 근력을 측정하는 건데,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숙였다가 배근력 기계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펴면서 등으로 쭉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등의 근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을 배근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근지구력, 윗몸 말아 올리기, 윗몸 일으키기가 비슷하지만 조금 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 팔굽혀펴기, 다 알죠? 그 다음 철봉에서 뭐 턱걸이를 하거나 아니면 오래 매달리기를 한다면 시간을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근력과 근지구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근력 및 근지구력 증진의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근육에 반복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동작에 동원되는 근세포의 수, 운동 단위가 늘어납니다. 각각의 근육을 크게 하고 강화해주고 근육의 수축력과 지구력이 증가합니다. 근세포의 수, 운동 단위가 늘어나면 한 번에 동원되는 근육의 수축력과 지구력이 증가합니다. 즉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육의 발달을 위해서는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아니면 자신의 체중을 활용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웨이트, 중량을 활용한 트레이닝. 그래서 나의 체중이 중량이 되거나 아니면 무거운 기구가 중량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근육이 커지는지. 자, 여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근육 발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이 근육 섬유에 인위적인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상을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위성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치료합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고 싶은데 손상 치료. 그러니까 우리 근육 섬유가 손상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과한 부하를 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근육이 찢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육 섬유가 손상을 입게 되고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포의 핵이 분화되면서 근육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웨이트 트레이닝,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고 이 손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포와 핵이 분화돼서 근육이 커지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위한 작용 때문이고요. 이런 원리는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캐릭터 뭔지 다 알죠? 누구예요, 이거? 어떤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죠? 그렇죠. 대부분 알 겁니다. 우리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대히트 쳤던 만화책 드래곤볼에 나오는 주인공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유명한 만화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피스였죠, 그쵸? 선생님이 클 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피스만큼 우리 드래곤볼이 굉장히 인기 있는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세대는 안 본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 중에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만화가 재미있었던 이유는 이 손오공이라는 이 주인공의 어, 종족 때문입니다. 종족. 얘네들이 지구인이 아닙니다. 외계인인데 저기 멀리 사이어인의 행성 뭐 그런 데서 와서 얘네 종족 이름을 사이어인이라고 해요. 사이어인. 아, 글씨를 쓰고 싶은데. 써지네. 사이어인. 지금은 요 노란색으로 변신한 초사이언, 초사이언. 자, 초사이어인. 그래서 사이어인이라는 얘네들의 종족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화의 전개가 어떤 식이냐면, 자, 처음에 손오공이 자기보다 센 상대를 만나요. 그래서 신나게 쥐어 터집니다. 터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되살아나는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강해지고 지금 현재 만났던 그 적보다 강해져서 그 적을 이깁니다. 또 다른 강한 적이 만나면 또 다른 강한 적을 만나면 마찬가지로 또 손오공이 호다닥 털리고 죽었다가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회복하면서 더 강해지고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새로운 적이 나타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적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사이어인이라는 종족의 특성이 거의 죽을 위기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동안에 회복을 하면서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근육도 똑같죠. 여기 보면 돼 있었는데 왜 안 보였지? 손상에 동그라미 엄청 많이 쳤는 손상. 자, 우리가 엄청난 근육에 손상을 줘서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강해진다는 거죠. 근육의 크기가 커지게 되니까. 다시. 자, 여기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이분 누군지 아는 사람 없죠? 사진만 봐서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시인인 니체라는 분이 니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니체. 자,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우리나라 그 남자들의 그 SNS에서 강한 척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선생님은 아니고요. 센 척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똑같죠? 우리 근육이랑. 우리 근육의 발달은 다시 한번 근육에 손상이 오면 치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근육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이 손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근육 발달은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 근육이 진짜 파열되고 못 쓸 정도로 뭐 손상을 시키면 안 되겠고 그 정도 말고 그냥 힘이 없어서 정말 팔 운동을 했다면 그날 머리를 감을 수 없을 만큼 팔을 들 수 없을 만큼 근육에 손상을 준다면 근육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나를 죽이지 못할 정도의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우리 근육의 발달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목차에서 봤던 세 번째 근력 트레이닝의 원리. 자, 근력 트레이닝의 원리는 그냥 일반적인 근력뿐만이 아니라 유연성, 심폐지구력 이런 트레이닝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의 원리는 다른 말로 운동 처방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자, 트레이닝의 원리는 굉장히 많아요. 한 10가지 넘게 있는데 10가지가 뭐야? 되려고 되면은 뭐 지금 당장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특이성의 원리. 자, 특수성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이 원리는 뭐냐? 각각의 운동은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영과 달리기는 다른 운동이죠. 수영과 배드민턴도 다른 운동입니다. 그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근력 발달을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고 웨이트 트레이닝만 맨날 한다고 해서 심폐지구력, 순발력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효과가 굉장히 적겠죠. 비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상체에 팔 근육을 막 만들고 싶은데 하루 종일 달리기만 한다, 수영만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내가 목표한 체력 발달에 맞는 운동은 정해져 있고 각각의 운동의 특성을 확인을 하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골라야 되겠죠. 마찬가지 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안에서도 나는 팔 근육을 만들고 싶은데 하루 종일 스쿼트만 한다. 맞지 않는 거죠. 특이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특이성, 특수성의 원리, 그 다음에 과부하의 원리. 자, 과부하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아까 근육 발달은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근육에 손상을 줘야 됩니다. 우리 근육에 손상을 주려면 일상생활 중에 내가 쓰는 힘 정도로는 우리 근육에 손상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이영관의 팔은 한 10kg 정도의 아령은 정말 가볍게 막 던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근력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그 10kg 아니면 9kg, 8kg짜리 아령으로 팔 운동을 막 한다고 해서 근육에 손상이 많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과부하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10kg의 근력을 10kg의 무게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룰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15kg, 20kg 정도의 아령을 들어줘야 이 과부하의 조건에 맞아서 근육에 손상이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손상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근육 발달이 이루어지겠죠. 다른 운동도 똑같습니다. 달리기. 매일매일 걸어 다닌다고 해서 심폐지구력이 막 생겨가지고 오래 달리기를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내 심장과 폐가 견디는 부하보다 더 강한 부하를 줘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부하의 원리, 근력과 심폐지구력 뭐 모든 영역에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점진성의 원리, 점증부하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점증부하, 이 부하를 점차 높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과부하, 아까 과부하의 원리 설명할 때 내가 10kg의 근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kg로 막 운동을 했어요. 과부하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 몇 달 했더니 이제 15kg 너무 가벼워. 근육이 발달된 거죠. 근데 15kg로 계속 한다고 해서 그 전처럼 근육 발달의 속도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 체력 수준이 근력이 발달된 만큼 과부하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점진성, 점중부하, 부하를 계속 조금씩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과부하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운동은 똑같죠. 오래 달리기. 내가 1500m 한 7분 안에 들어오도록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7분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 훈련 방법을 계속 쓴다고 해서 물론 기록이 늘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빠른 향상을 기대한다면 이제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달리는 속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훈련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그런 방법들을 써서 과한 부하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전면성의 원리. 골고루 하란 말이에요. 골고루. 운동을 골고루.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골고루.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서도 상체, 하체, 등, 가슴 뭐 여러 부위를 골고루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바른 자세와 종합 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개별성의 원리. 각각의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정말 유명한 트레이너 아니면 정말 몸이 좋고 힘이 좋은 사람 TV에 요새 많이 나오는 그 양치승 관장님 굉장히 근육이 많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쫙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나는 뼈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내가 쭉 사용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이겠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다 다르고 체력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내 주변의 운동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자, 선생님 좀 설명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5가지 트레이닝의 원리는 기억을 할 수 있겠죠. 특이성의 원리, 모든 운동은 각각 다르다. 과부하의 원리, 과한 부하를 줘야 된다. 일상생활에 겪는 부하보다 과한 부하를 줘야 된다. 점진성의 원리, 점점 강도를 높여서 과부하의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 전면성의 원리, 각각의 체력 요소 혹은 각각의 신체 부위를 모두 골고루 해줘야 된다. 일단 개별성의 원리, 모든 사람들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색깔
노란색. 자, 근력 운동의 강도 RM입니다. RM. RM은 여기 스펠링 적혀 있는 이 약자인데 최대로 반복 가능한 중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RM은 한 번 최대로 들 수 있는 중량이고 15RM은 15번 최대로 들 수 있는 중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만 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1RM은 한 번 최대로 들지만 그 이상은 들 수 없다. 2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5RM은 최대로 노력해서 15회는 들었지만 16회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중량을 바로 1RM, 15RM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개념은 대충 알았을 거예요. 1RM을 구하는 방식, 1RM을 왜 구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1RM을 구하는 공식, 1RM은 W0 더하기 W1. 자,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 간단한 계산이에요. 산수. 그냥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산수입니다. 자, W0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컨디션이 좋을 때 약간 무겁다고 생각하는 중량입니다. 그래서 한 7번에서 10번 정도 반복 가능한 무게,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W0는 무게고, 그리고 W1을 구할 때는 W1은 W0 곱하기 0.025, 1000분의 25입니다. 그 다음 곱하기 R을 해주는데 R은 요 W0 무게를 들 때 실제로 반복한 횟수를 말합니다. 자, 복잡하죠?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여기 지금 만약에 산수 문제, 수학 문제 이렇게 나왔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시에서 스쿼트를 80kg 중량으로 10번 했으니까 7에서 10회 반복했죠. 그러면 80kg가 중량이기 때문에 W0가 되는 거고, W0. 그 다음에 10회가 반복한 횟수이기 때문에 R이 되겠죠. R.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W0 먼저 구해보면 W0 구하는 게 아니죠. W0는 80, R은 10. 계산을 해보면 W1을 구하는 공식, 이 공식 그대로 써서 W1은 1000 바꿔야 되겠다. 80 곱하기 0.025 곱하기 10. 그러면 0.025는 1000분의 25니까 4분의 1이죠. 40분의 1. 40분의 1. 그럼 40이랑 여기 80이랑 나가면 2. 그럼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W1을 구했습니다. W1은 20. 그리고 W0는 아까 나와 있었죠. 여기 80. 그러면 20과 80을 더하면 100kg. 그럼 이 사람의 1RM은 100kg입니다. 자, 왜 1RM을 이렇게 공식으로 구하냐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 왜 1RM을 공식으로 구하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1RM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 후에 측정을 하게 되는데 1RM은 한 번은 들 수 있고 그 이상은 들 수 없는 무게를 말하니까 내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나의 최고 근력을 발휘해서 단 한 번 나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를 하는 순간에 그 무게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오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준비 운동이 덜 됐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1RM을 한 번에 측정을 하려면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새 왜 TV에 보면 뭐 파워리프팅,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파워리프팅 3대 중량 측정하는 분들은 1RM을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준비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위험 부담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RM을 직접 측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한 10번 정도 하고 한 7번에서 10번 정도 하고 공식을 통해서 내 1RM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1RM을 왜 구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 내 목표에 따라서 1RM에 대한 그 무게 비율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강도. 자, 예를 들면 1RM이 100인 사람이 100kg로 막 한두 번 들었을 때, 아니 90에서 100kg를 한두 번 들 때는 근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중간 정도 강도 한 70에서 85% 비율 정도, 아까 나왔던 80kg, 70kg 정도로 운동을 하면 근육을 크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강도, 낮은 강도 한 30에서 70kg 정도로 60kg, 이 구분은 정확한
절대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사항이고, 뭐 이것과 이것의 큰 차이가 여기 선이 있다고 해서 얘네들과 얘네들이 큰 차이가 있냐, 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낮은 강도로 그냥 낮은 강도, 중간 강도, 고강도. 그래서 낮은 강도로 운동하면 근지구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얘기로는 고중량, 고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는 근력 강화와 더불어서 크게 근육을 크게 만드는 데 좋다고 합니다. 대근 운동이라서. 그리고 운동 강도를 적게 해서 많이 반복을 하면 잔 근육을 뭐 많이 만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근육을 크게 만든다, 적게 만든다 보다는 근력을 키운다, 근육을 크게 만든다, 그리고 근지구력을 높인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새 왜 유튜브에서 3대 몇백이냐 막 그런, 만약에 3대 운동의 중량을 늘리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강도 운동을 해야지 근력이 강화되겠죠. 자, 다음은 이런 순환식 운동에 기본이 되는, 원리가 되는 두 가지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킷 트레이닝. 자, 서킷. 네이버에다가 서킷 치면 뭐 순환, 뭐 회전, 뭐 이런 해석들이 뜰 겁니다. 순환식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1953년에 영국 리즈 대학 뭐 모건 애덤슨 박사님이 창안한 훈련법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이 타바타 운동,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커브스 여성 30분 순환 운동, 그 다음에 크로스핏 고강도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킷 트레이닝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의 서킷 트레이닝은 최초에 개발된 서킷 트레이닝에는 휴식이 없어요. 휴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커브스 운동은 사실 선생님이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휴식 시간이 이동하는 시간으로 해서 주어질 거고, 타바타 운동 마찬가지 크로스핏도 휴식 시간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이 없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돌아가면서 반복한다는 점에서 이 서킷 트레이닝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죠. 서킷 트레이닝, 기존의 최초의 서킷 트레이닝은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30분 동안 줄넘기 하고 30초 동안 줄넘기 하고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팔굽혀펴기 하고 30초, 또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휴식 없이, 이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지 않아서 굉장히 몸은 힘들지만 운동 부위를 바꿔줌으로써 근육의 피로를 방지하고 운동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런 서킷 트레이닝 방식을 적용한 이 세 가지 운동에 서킷 트레이닝 말고 다른 한 가지 요소가 추가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자,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운동의 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30분, 커브스는 30분 순환 운동이에요. 적은 시간에 많은 운동량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 적은 시간에 많은 운동량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서킷 트레이닝을 적용해서 운동의 강도가 높고, 그 다음 인터벌 트레이닝을 적용해서 이 휴식 기간에도 계속 우리 몸의 운동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인터벌 트레이닝이 뭐냐? 인터벌, 그 사이사이에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한 트레이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구간훈련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패스트 페이스, 빠른 페이스로 고강도 운동을 중간중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운동 방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운동장을 패스트 페이스 한 바퀴 빨리 뛰었어요. 그 다음에 한 1분 쉬었다가, 운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가 또 뛰고 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슬로우 페이스, 중간에 전력 질주를 했다가 중간에 살살 뛰다가 또 전력 질주했다가 살살 뛰었다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반복해 주는 겁니다. 이 반복의 효과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달리기를 계속 하기 힘든 이유는 심장과 폐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숨이 차서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양 다리가 근육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인터벌 트레이닝을 적용하면 중간에 뛰다가 쉬는 동안 우리 다리의 근력이나 근지구력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가벼운 페이스로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과 폐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죠. 다시 뛰어주면 또 다리가 힘들어지고, 또 쉬는 동안 살살 뛰면서 다리가 회복하면서 심장과 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강도 운동인데, 그냥 이렇게 뛰는 인터벌 트레이닝은 정말 그 운동 선수들도 가장 싫어하는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요런 가볍게 뛰는 슬로우 페이스 부분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휴식 시간을 짧게 주거든요. 짧게 주고 빨리빨리 돌림으로써 이 휴식기에도 계속해서 우리 심장과 폐가 운동을 하면서 운동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식기 동안 운동 효과가 지속되는 이유는 여기 보면 EPOC, 운동 후에 초과 산소 섭취량.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오른쪽 그래프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 엑서사이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가 막 처음에 호흡이 가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구간까지 우리 산소 섭취량이 쭉 증가합니다. 운동 강도가 증가하는 거죠.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우리 그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운동 강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자, 엔드 엑서사이즈,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중단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올랐던 이 심박수나 산소 섭취량이 쭉 내려오는 구간에 이만큼의 추가적인 운동량이 생기는 거예요. EPOC,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 위의 그림에서는 어느 정도 그 운동 강도가 지속된다고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80% 정도, 80% 이하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만, 이 80%를 넘어가는 운동 강도로 계속 운동을 하면 또 산소 섭취량이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운동 강도가 증가를 하다가 운동을 중단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운동 후에도 산소 섭취량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밑에 그림이 80% 이하의 강도로 운동을 했을 경우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운동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면 커브스, 크로스핏, 타바타, 컨디셔닝 운동, 여러 가지 그 짧은 시간에 반복 트레이닝을 해서 운동 효과를 높이는 운동은 사실 여러분들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만큼 시간을 단축하는 건데,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는 이 서킷 트레이닝의 원리와, 그리고 휴식기에도 운동 효과가 지속된다는 인터벌 트레이닝의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그 바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운동 시간을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 고강도 운동 유행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석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이런 짧은 시간의 트레이닝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설명 다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과제는 사실은 한 가지인데 뒤에 이제 여러분들 퀴즈로 풀게 될 내용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1번은 1RM 구해보기. 아까 선생님이 1RM을 한번 구해봤었어요. 예시를 가지고. 이번엔 여러분들 직접 답을 구해보는 겁니다. 체중이 70kg인 사람이 벤치프레스를 60kg 중량으로 8회까지 반복 가능하다면 이 사람의 벤치프레스 1RM은 몇일까요? 1RM은 한번 최대로 들 수 있는 중량을 말하고, 벤치프레스는 가슴 운동, 누워서 그 바벨을 가슴으로 들어올리는 가슴 운동입니다. 자, 힌트를 주자면 이 세 가지 숫자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계산이 필요가 없는 숫자고, 두 가지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제는 나만의 순환식 운동 구성하기. 자, 서킷 트레이닝과 인터벌 트레이닝의 원리를 우리가 방금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이 트레이닝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순환식 운동을 구성해 보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트레이닝의 원리를 설명할 때 개별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요. 개별성의 원리는 뭐냐면 각각의 사람마다 필요한 운동과 체력 수준과 뭐 환경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환경적 요건을 고려하고 환경을 고려하고 여러분 체력 수준 고려하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운동이 뭔지 개인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순환식 운동을 구성해 보세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컨디셔닝 운동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른 동작으로 반복하는 타바타 운동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집에서 그 운동을 며칠간 실천해 보세요. 자, 오늘의 체육 일원입니다. 전 스케이팅 선수 보니 블레어라는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여자분이 승리가 항상 1등하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승리 이전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 꼭 남들한테 이겨야 주변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1등을 해야 1등을 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면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내 모습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현재 나아져 있다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나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어, 남들하고 비교해서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전의 내 모습과 비교했을 때 좀 나아졌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을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니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집에서 꼭 순환식 운동 구성해서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학습 퀴즈에 나와 있는 문제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